반갑습니다. 프리덤 경제입니다. 최근 파월과 연준의 주요 이사진들 그리고 IMF 국제결제기금인 BIS와도 의견이 아주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이 생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파월은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대립이 왜 생기고 있을까? 그리고 이 대립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파월은 지난 FOMC에서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이어갔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도 아주 크게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시장의 데이터를 사실 조금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최근에 그와 관련된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둘기파라고 불리는 몇몇 의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카고 연은 총재만 지금 현재 올해 3회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뷰를 유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쿡 연준 이사도 최근에 신중론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데이터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보스틱 총재도 현재 1회 전망으로 뷰를 좀 바꿨죠. 그래서 쿡 연준 이사 그리고 보스틱 총재도 이렇게 뷰를 바꿨고요. 윌러조차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미뤄야 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파월은 1월달과 2월달에 대한 물가지표가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파월과 달리 원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물가를 지적했다. 반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물가는 괜찮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현재 물가의 상승 속도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의 상승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럼 파월은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장을 할까? 일각에서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지금 굴복을 했다. 정치적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거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연준은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만을 공식 목표로 하는 설정과는 달리 이게 보통 유럽 국가들이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연준의 주요 의무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인데 연준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물론 완전 고용이라는 거에 명확한 데이터는 없긴 하지만 이 이중 책무라는 것을 1970년대에 여기에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서 연준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중 책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연준의 이 이중 책무는 1978년에 험프리 호킨스 법이라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비판을 받느냐면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이중 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가를 잡아야 되면 이 물가와 고용의 상관계수는 상당히 비슷하게 정비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되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고용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속적으로 좋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로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연준은 아직까지도 이걸 아직 수정을 하지 않고 있죠. 계속적으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특히나 두 가지 중에서 물가보다 고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가 주가 되는 국가,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물론 여기에는 달러의 시너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축통화로서의 전 세계를 달러를 풀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가 아니라 소비 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러니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이 더 중요하겠죠. 물론 이 고용을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파월은 이 두 가지 이중 책무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FOMC 파월 발언에 기자 질의응답을 보면 노동시장이 크게 약화된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1월달, 2월달의 데이터는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좋아질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하고 물가 데이터는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것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말하는 이 물가라는 거는 코로나 기점으로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칭적 물가 목표제를 해서 매년 2%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정책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매년 2%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2%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 인플레가 2%를 넘어서더라도 용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용인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때 재작년을 보면 재작년이 물가가 9%대였고 작년이 5%대였고 그리고 지금이 3%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두 다 작년 대비거든요. 작년에 5%였던 것은 그 전년도 9% 대비였던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 3%는 이 9% 대비 5%가 올랐던 것 대비 3%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준의 목표치인 2%라는 개념은 이미 한참 전에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초에 나온 이 데이터들을 단순히 계절적 요인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도 이미 80%를 훌쩍 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들이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현재도 돈을 계속 풀고 있죠.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가라는 게 과거 데이터처럼 이 대칭 물가 때처럼 뭐 매년 2%에서 지금이 뭐 조금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평균 2%는 한참 전에 넘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 2020년도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보면 고용이 상당히 죽었죠. 이것 때문에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미 2%가 한참 넘었음에도 이건 일시적으로 이건 우리가 무시를 할게. 중요한 건 고용이니까 일단 물가 데이터에 대한 기준치도 바꿔서 물가가 더 높이 올라가더라도 우린 계속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거야. 일시적이야. 사실 일시적인 건 말이 안 됐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나중에 실수도 인정을 했지만 결국은 연준은 지속적인 목표가 고용 데이터가 우선순위다. 자, 그런데 파월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요소의 압박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문구 때문이에요. 지난번 FOMC 파월 발언 때 강력한 고용 자체가 금리 인하를 연기할 이유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약화되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명분이 될 수는 있는데 고용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연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물가와 고용은 서로 상관계수가 상당히 비례하다라고 했죠.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좋아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소비를 증가를 시킬 테고 소비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이 좋아지면 당연히 임금 상승률도 다시 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 물가가 무조건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연준의 주요 이사진들의 발언들을 보면 두 가지 이중 책무 중에서 고용을 더 중시해야 된다, 인플레를 더 중시해야 된다라는 이 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파월은 인플레보다는 무조건 고용만 보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 데이터가 계속 더 좋게 나오더라도 과거처럼 일시적이다라는 발언을 또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고용을 잡아야 돼요. 이 고용이 무너지면 안 돼요.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고용이 죽는다라고 하면 표심에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고 그게 또 소비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고용시장에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 대선이 앞이니까 이 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최근을 기점으로 파월은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시장의 데이터보다는 일단 금리를 인할 명분만을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문구를 보더라도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강력한 고용 자체가 금리 인하를 연기할 이유가 되지도 않고 근데 노동시장이 약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시그널을 계속 풀어주는 것은 파월은 현재 금리 인하만을 할 생각밖에 없다. 그러면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면 나머지 이사진들이 계속 같이 이렇게 의견을 통합하면 시장에 단기간에 큰 거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요 이사진들은 반대 의견을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억누르려고 하는 거고 파월은 그 사이에서 중간을 지키는 듯 하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증시 거품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29일 날 파월의 대담 연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또 눌리는 발언들, 거품 경고음 같은 것들이 나오고 시장에 눌리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눌려졌다가 파월이 다시 또 어떤 명분을 대서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이게 좀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파월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곳이죠. 전 세계 커맨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만약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금 인플레가 치솟게 되고 그거는 시장을 정말 크게 뒤흔들 만한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 올해 말 정말 늦더라도
내년 초 안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한 요소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굳이 시장을 잘 잡았는데 거품을 또다시 만들려고 하는지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월이 지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누적이 되고 오래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도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해둬야 된다. 무작정적으로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파월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왜 대립을 만드는지, 파월은 왜 그런 외압에 흔들린다라고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